감사드리고 주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이야기한 그 울지 않던 애들인데 아버지가 죽어도 울지 않던 애들이 여기 왜 울지? 그래서 저보고 아주 너 놀랍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갈등이 많잖아요 지금. 뭐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 갈등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가느냐 이제 이런 기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울지마 톰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어떤 많은 분들의 그 감동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끌어내서 그것을 이제 그 행동으로 실천하게끔 그 유도하는 것.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를 지금보다는 좀 굉장히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간절하고 이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전국을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서번트 리더십 얘기를 하는데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 리더십을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 센터, 미국에 있는 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떻게 봅니까? 정말 존경을 떠나서 정말 이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뭐 교회나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 실천을 하자고 하잖아요. 그게 나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지금 이태석 신부님 영화를 만들고 나서 딱 느꼈던 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교과서 같은 얘기예요. 원래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자비정신인 거죠. 자비정신. 그래서 그 자비정신과 서번트 리더십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태석 신부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좀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리더들이 귀담아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진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 발표를 해도 그 복지정책을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왜 현장에서는 불만을 갖는가? 그건 이제 진심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냥 예산을 나눠주는 부분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좀 힘을 들지만 내 부모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보다듬어 줄 때 이분들은 그 복지가 예를 들어 예산이 작더라도 정말 어떤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아, 한 귀로 또 한 귀 흘리는 거예요. 아, 좋은 얘기구나.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이제 이태석 신부님을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실체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영화 부활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가지고 뭔가 그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또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모습들이 영화 부활에 담겨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신부님의 삶을 보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냐면은 이태석 신부님을 뭐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남긴 삶의 어떤 가치 이거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전국을 다니면서 그 영화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개인이 행복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태석 신부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널리스트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그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좀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 저널리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가 그런 그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뭔가 꿈을 가져야만 이 사회가 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막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부딪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 사회. 이것이 이제 뭐냐면 어떤 기존에 있는 그 특권을 가진 분들이 그런 특권을 내려놓고 그 분들의 어떤 삶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어떤 이런 사회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갖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죠. 왜냐면은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보람된 일을 하면 다들 좋아해요. 그게 어떤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개인 생활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집에서도 용기를 주고 힘을 또 북돋아 주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뭐 큰 목적은 아니에요. 큰 목적은 아니고 이제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국내에서 청소년 문제 취재도 해보고 또 해외에 나가서 뭐 북유럽 같은 나라들 좀 소위 말해서 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 교육적으로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얘기 나오는 뭐 왕따라든지 또 학교 폭력 이런 부분들이 그 공감 능력 같은 게 떨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 공감 능력이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공감 능력을 알려주는 아이들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얘기잖아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골지마톤즈나 이태혁 신부님 부활 영화 같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던져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런 걸 보면은 좀 느끼게끔. 그리고 이제 그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저널리즘 학교를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기자 PD가 되고 싶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자 PD에게 가장 그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했던 그 공감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함께 느껴줘야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취재라는 게 그냥 물어보고 대답하고 해서는 절대 진실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년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기자 PD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깨우쳐줘서 그 아이들이 기자 PD가 됐을 때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이렇게 대했을 때 진실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그 어쨌든 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구동성 얘기는 뭐냐면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널리즘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르칠 때 절대 카메라 찍는 법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는 뭐 어떻게 찍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전문 기자 하면서 전용대에 가서 막 찍을 때 그 찍을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은 뭐 카메라 기법이 좋아서 잘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이야기를 저 사람들의 고통을 전쟁의 부당함을 뭔가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명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서 들어가서 찍다 보니까 그냥 카메라에 그런 현장들이 막 나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특종은 그림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카메라가 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카메라에 촬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저널리즘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폭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뭘 하나 봤냐면 어떤 여자 기자가 그 건물이 이게 파괴되는 그 현장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연히 찍은 건지 아니면은
뭐 알고 그 지점을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그 주변 가서 찍고 있었어요. 찍고 있었는데 뭐가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폭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 기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얘기를 하다가 또 팍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갖고 여자 기자가 이거 안 되겠어요. 위험해요. 그리고 여자 기자가 싹 사라지고 나서 카메라가 싹 돌아가니까 그 옆에 건물이 불이 나면서 무너지는 그 화면을 봤어요. 이제 그걸 보니까 정말 그 옛날 팔레스타인 갔을 때 그 기억이 막 되살아나는데 그 여자 기자의 표정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굉장히 그 정도면 두려워할 것 같은데 이게 얼굴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 그 여자 기자가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어떤 곳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 막 폭격을 가실 때 이게 이제 거기서 가장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주민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 카메라 들고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서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는 이게 정말 그 마약 같은 건데 한번 전쟁터를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카메라가 쭉 들어가면은 뭐 인터뷰 이거 질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카메라만 마이크만 갖다 대면 자기들이 막 얘기를 다 해버려. 다. 그리고 찍을 것도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찍을 장소를 자기들이 막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막 보여주니까. 그럼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절박하지? 고통스럽지? 이것만 질문을 해서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을 많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한 10분, 20분이에요. 왜? 막 속에 쌓여있는 걸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울기도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그 자기들이 당했던 고통, 아픔 이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 이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조금 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취재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들어줬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혼자가 아니고 그래도 외국에서 기자들이 와서 함께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다가 한국에 오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국내 취재보다 또 이제 글로 가게 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가서 찍게 되고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전문 기자들은 특별하게 뭐 교육을 받아서 저 현장을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그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기자가 됐나, 기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저 우스운 소리로 전문 기자 교육시킨다고 내가 한번 강사로 내가 PD가 기자들 얘기 좀 달래 갔는데 이게 또한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그 팔레스타인 현장이나 대한민국의 그 열악한 현장이나 환경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열악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은 똑같거든요. 느끼는 게. 그럼 그걸 가서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하는 것이지 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 그래서 내가 그 종 기자 그때 우리 한국 기자들 그 이라크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교육이라는 걸 하러 갔는데 거기서 한 얘기 딱 하나예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잘 살고 강대국이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왜 우리를 대접을 안 해? 왜 이렇게 살지? 이거 안 된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문화 자체가 예를 들면 그 이슬람 국가에 가면 남자가 못 들어가요. 가정집을.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이제 그걸 왜 취재가 안 되냐고 그러면은 굉장히 실례인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자 카메라맨을
섭외를 해가지고 안에다가 그 원고 질문 좀 써주고 요거대로 물어보라고. 예? 그리고 이제 찍어갖고 나오면은 그 화면 보고 아주 막 쾌재를 불렀던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 그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한다고 하는 거. 이 생각 하나로 전쟁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기자가 보도 한 번 했다고 뭐 예를 들어서 강대국에 공격 안 하나요? 해요. 그냥 기자는 뭐냐면 그 상황을 그냥 알리는 것 뿐이지 정책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는 화면을 보면서 참 기자는 굉장히 여자 기자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그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느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예전에 전쟁 때 다녔던 이런 생각이 아침에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비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가늠을 안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부님의 삶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내 돈 들어가지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그때는 돈이 개념이 없었어요. 찍어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찍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스태프들도 같이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이제 예산을 짜놓고 또 아니면은 어떤 뭐 정부기관에 이게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나요. 사실은 뭐 지원을 받으면 도움은 되는데 왜 그 지원을 못 받았냐면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화를 찍을 때 무슨 영화를 찍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촬영을 한 거예요. 가서 애들이 기록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여기에 응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 이게 들어가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제 집안에 식구들한테 그 좀 돈 좀 줘보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이 들어가는 생각이 안 나고 이 촬영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할 게 너무 많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 후반 작업이 있잖아요. 편집도 해야 되고 더빙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자료도 사야 되고 이런 돈은 사실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뭐 돈의 액수가 이렇게 작은 돈들이 아니잖아요. 듬성듬성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이게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하려면 그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걸 처음에는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이 IPTV 부분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왜 영화를 일반인들이 못 보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연락들이 와요. 네. 근데 그 부분 이해를 하죠.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영화에 한 번 들어갔더니 그 보면은 그 19금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성인 영화. 그 속에 이 다큐멘터리에 들어가갖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보는데 1,200원. 이걸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태석 신부님의 영화를 저런 성인 영화 속에 들어가서 그 1,200원 받자고 거기다가 영화를 올려야 되느냐.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이분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일반 영화 똑같이 이렇게 그 취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IPTV를 가려고 하다가 계약 단계에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직접 현장을 쫓아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강연까지 하겠다.
왜냐면 신부님 삶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IPTV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여튼 고민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안 가니까 그 왜 보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해외에서 외국에서 교민들께서 좀 테이블 보내달라 그 교민사회 단체를 보게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왜냐면 그 2세들 그 교민사회 2세가 있잖아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얘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말로 나가고 자막으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 보내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흑인 커뮤니티 같은데 흑인 사회에다가 이제 이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한국의 어떤 신부님이 한국인이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이게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영화가 어떤 방법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가시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장학들은 그때는 뭐 자유제재로 왕래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떤가.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가 지금 백신들을 막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도에 보면은 뭐 가을 정도 되면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관리센터에서 발표한 게 이제 그 백신을 2번 맞으면은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어라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이제 가서 교민분들을 만나야죠. 그런데 지금 그 가능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교민분들이 원체 그 해외에 떨어져 계시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많잖아요. 거기에 특히 이제 이태혁 신부님 같은 분들 그 외국에 나가면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그 다른 어떤 그 인종하고 같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차별이라든지 이렇게 좀 서먹서먹 부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인이 대단히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면은 어떤 애국심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지금 뭐 독일에서도 연락이 오고 중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가서 직접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영화 보여드리고 또 해석해드리고 그거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제 제가 할 겁니다. 그 교육감님들이 이제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서 이렇게 포스터 갖다 드리고 한번 보신 다음에 연락 주세요. 다 연락이 오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이태석 신부님이 누군지 다 아시는 거예요. 물지버튼즈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적으로 이분의 삶에 대해서 감동을 느낀 거를 기본적으로 알으니까 일단 궁금한 거예요. 이것도 뭐지? 그러니까 이제 그 10년 전에 봤던 그 감동의 이야기의 그 후속 이야기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만나서 그 서번티비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어도 교육감님 정도 하시면은 학교 교육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취지가 참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교육감들이 나는 동의를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어떤 그 영화 감독이 와서 얘기를 해도 다 그렇게 교육감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인성교육 하는데 그 인성교육의 가장 필수이 뭐예요? 배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남한테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인성교육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면은 아이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 봉사활동 직접 가서 아이들이 느끼게끔 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어쨌든 주인공의 삶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분이 풍부하게 가진 분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
그러니까 같이 하신 분이 얘기니까 더 이렇게 피부를 이제 와닿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이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 사회에 자 지금 그렇게 존경할 만한 모델, 롤 모델을 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대개 보면 뭐냐면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 정도잖아요. 그렇지만 그 스포츠 스타, 연예인이 애들한테 지금 비치는 모습은 뭐냐면은 돈 많이 벌고 화려한 삶을 비치지. 손흥민 선수가 그 독일에 유학을 가서 어릴 때 얼마나 열심히 그 연습을 했겠어요. 그거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보냐면 그 결과만 놓고 보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좀 잘못돼 갖고 있다는 생각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감님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아마 신부님의 삶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반응을 보이세요. 근데 이제 대개 가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코로나 얘기 나오는데 그거 알죠. 왜냐면 학생 건강이 우선이지 영화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충주에 그 교육 지원 청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더니 코로나 얘기 한마디 안 하잖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이제 교장 선생님, 학부모 대표, 또 교육단체 100분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을 딱 지켜서 영화를 같이 보잖아요. 보고 나서 그때 그 같이 가서 뭐 알잖아요. 그 영화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반응이 어땠나. 그리고 학교에다 바로 공문을 보내. 그러니까 요즘 아주 괴로운 게 뭐냐면은 갑자기 막 영화 상영이 들어오는데 이 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그 초등학교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고민이 되는 건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시니까 또 우리 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교육장님의 어떤 이런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보답을 하느냐 그 이제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영화는 나이가 어리면 어리게끔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다들 이태익 신부님 삶이라든지 영화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만한 도시에 있는 교육장님이 그렇게 뭔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태익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아마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신부님 삶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요. 이게 교육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마 다른 교육감님도 그렇고 시장 군수님도 이태익 신부님의 그분들은 다 아시라고 봐요. 단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니까 이렇게 일단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천안 같은 경우도 그 시청에서 운영하는 홀에 2회 상영을 하루에. 그래가지고 한 번에 막 200명씩.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보고 강연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보신 분들이 또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또 모으겠다고. 거기도 이제 단위가 또 대단히 이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많이 퍼져가고요. 어쨌든 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어떤 책임자 되시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들이 어쨌든 이 부활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제 입장에 굉장히 감사하죠.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건 특별한 게 없고 지금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이제 불이 붙었어요. 이 부활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그래서 거의 제 스케줄을 보면은 한 달 동안 막 하루에 2개, 3개씩 있는 스케줄이 쫙 있잖아요.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지금 붙은 불이 좀 많이 퍼져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을쯤에 이 영화를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대회 같은 거 열어서 아이들이 이제 신부님의 삶을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부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상도 주고 또 그 학생들 중에는 또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어디 이제 뭐 해외 연수도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태익 신부님의 어떤 삶을 느끼면서 뭔가 좀 글로벌한 리더로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학생들을 많이
배출을 시켜야 된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는 그 저널리즘 학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이것을 이제 그 지역별로 충청 지역, 전라 지역, 경상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횟수를 늘려가지고 좀 아이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올해 계획. JCTV를 만들고 있는 우리 이성기 대표와 이제 같이 이제 부활 영화를 이렇게 상영하는 데를 계속 쭉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심을 갖고 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그 유튜브도 이제는 뭐 요즘 유튜브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고 하는데, 이 유튜브도 나는 언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유튜브라도 촬영을 하고 이 방송을 만들 때 어떤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진심을 갖고 대해야 되고, 어떤 사회의 정의, 평등,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소통, 그러니까 뭐 시민들 간에 어떤 소통을 시키는 어떤 중간 역할, 이게 이제 유튜브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다 보니까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JTB처럼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사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거의 단절이 돼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소통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설득, 그 다음에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JCTV의 어떤 스태프들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도 이제 30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PD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을 계속 쫓아가면 현장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가슴에 와닿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JCTV 같은 경우는 이 선한 영향력, 지금 시대에 굉장히 시대 정신이에요, 이게. 이 부분을 알리려고 하는 어떤 공익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 JCTV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응원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JCTV하고 같이 저희 뭐 여러 가지 저널리즘 학교라든지 또 영화, VR 영화 같은 부분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JCTV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저희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JCTV와 함께 어떤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태석 신부님의 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ely. That's me. That was in 2001. Very poor small boy. Now I have a family now.